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 상향치를 3,000 이상으로 일제히 올렸습니다. 증권사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지수 향방을 판가름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경이적인 랠리를 펼치며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80%의 상승률을 보였고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이 60만 %에 육박하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니콜레타 파울리우크 루마니아 상원 국방위원장을 만나 양국의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루마니아가 국방 방산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전자 세 가지 모멘텀 속에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차지 포인트와의 협력, 현대차 그룹 부품 공급 확대, 첫 단기 배당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또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5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비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입니다. 시장 예상치 0.3이었는데 하회한 0.1%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건 사실 지난 4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크게 하회를 해버린 것이었죠.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치는 보이시는 것처럼 지난 우려했던 4월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장에서 딱 원하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만만하게 둔화하고 있는 소비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국채 입찰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에서 130억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10년물, 30년물에 이어서 이번 20년물까지도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4.2% 초반으로 기록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는 사실 미증시 당연히 훈풍을 깃들게 했습니다.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엔비디아는 3.5%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등극을 했고 5년간 살펴봤더니 무려 35배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목표가 평균값보다도 전일 종가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 속도보다도 빠르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로젠블라트에서는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앞으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50%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가총액 5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젠슨 황을 포함한 내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물량 역시도 작년 상반기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체크해드리면서 우리 국내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와 또 나스닥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8%가량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위에서 출발했고 등락을 지금 현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00선 목전까지 갔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이 오전장에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힘을 조금 잃어버리는 모습. SK하이닉스는 24만 원까지 갔다가 하락 전환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전자를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강세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나 LG전자였습니다. 북미 1위 충전기업인 차지포인트와 손을 맞잡았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LG 마그나 모터를 탑재한다라는 이야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중 5거래일 동안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강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는 반가운 흐름 가져갔고요. 이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세 보이면서 출발했는데 전강 후약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네요. 지금 860선 아래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3,000당 제약이 가장 큰 특징주였는데요. 어제 16%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장중에 15%까지 치솟았습니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사주 처분 이슈가 있었는데 이 처분 대상이 한 외국계 운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용사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이죠. 처분 이유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해서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돈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각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앞서 살펴드렸던 3,000당 제약입니다. 기관은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이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오후장 들어서 가장 빛나게 보였던 섹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스틸 강관 쪽인데요. 또 맞습니다. 포항 영일만 이슈인데 넥스틸이 어제 공시를 냈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포항 영일만 공장 신규 시설에 1,613억 원 정도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시간외에서 4%가량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흐름이 더 좋습니다. 이 1,600억 원 저한테도 진짜 큰 돈인데 이 회사에도 진짜 큰 돈이더라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무려 36%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큰 돈으로 뭘 하나 했더니 롤밴딩 설비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이 롤밴딩으로 강관을 만들고 이 만든 강관으로 또 시추에 사용을 하겠죠. 이 롤밴딩의 특징은 연속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공급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로 진행될 때 쓰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 또 종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틸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또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받아가면서 2연상에 성공하는 흐름 가져갔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관련주로 엮이지만 오늘 마이너스 7% 정도의 낙폭을 면치 못했다는 것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2,790대를 탈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그의 힘을 미치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우리 지수가 3,0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은 반도체주 단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시간은 오늘 개장될 미국 시장 개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엘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에서는 지금은 모두가 또 빨간불을 켜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익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가총액 비중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최고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질 것이다 혹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이건 어떠실까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 맞돌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강한 상승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때 지금 엔비디아의 내부자의 매도 주식수가 한 70만 주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87만 주 대비해서는 거의 한 2등 가까이가 지금 내부자의 매도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내부자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 우려감에도 부식하고 결국에 엔비디아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베팅에 대한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이 국내 증시 쪽에서도 결국에 HBM 쪽이라든지 AI 반도체 중심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 사이클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에 또 소매 판매가 지금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지금 국채 금리까지도 일단 하락으로 지금 내려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70% 육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12월 같은 경우 거의 뭐 이제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연내 원래는 이제 1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소매 판매에 대한 예상치 하회의 기록을 보고 나서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다시 살아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조금은 더 기름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쇄적인 작용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이제 지금의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증권사들도 계속 뭐 3,000포인트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엔 전제 조건은 반도체가 꺾이면 안 됩니다. 반도체가 대부분의 증시를 주도 랠리를 해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안 꺾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면 결국 지수의 좀 3,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상승 가능성 여부의 리포트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가 강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기피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뭐 고점 저점 뭐 여기가 어디다라는 부분들의 논란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의 한미 반도체도 대표적인 예로 들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악재가 그때 며칠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좀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또 고가까지 경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불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고가에 대한 부분들의 논란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말 기술력이 좋고 실적이 좀 좋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내가 확실하게 손절가만 잡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저는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신 거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유한타 증권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3,000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이미 많이 웃돌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경계를 할 만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만큼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반도체 주는 어느 쪽인지도 궁금해요. 경계론 쪽인지 혹은 긍정론 쪽인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긍정론입니다. 네. 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AI 쪽이라는 모멘텀이 새로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그런 밸류에서 우리가 국한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시장에서 많이 받아갔죠. 그래서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부품주 중에서는 원희가 EPS 같은 기업들이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정 기업이죠. 근데 지금 전공정 기업들 중에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온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돌아서게 되면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강하게 붙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HBM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이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반도체 캐파 중에서 HBM 쪽에 대한 매출도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계속해서 11월 달에도 그랬고요. 12월 달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네. 이제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종목단은 아직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삼성전자가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서 HBM 쪽에 대한 매출이 50%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분명해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HBM뿐만 아니라 D램 쪽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도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낸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두 분이 모두가 긍정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요, 본부장님 어버브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네. 다음 달 9일에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협업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장 급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중에 고점보다는 그래도 내려간 모습입니다. 주가 양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주가가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호재성의 기사는 나왔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포럼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개최를 하면서 텔레칩스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쪽에 대한 협업이 일단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일 시간 내에서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서도 좀 강했다가 오늘 좀 또 다시 오후에는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다시 붙들어 줬다라는 부분들이 어버브 반도체 쪽에서는 수급적인 역할이 가장 좀 중요한 키를 일단은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랑은 굉장히 좀 오래된 파트너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이 반도체 칩 자체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대부분 다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좀 오랜 기간 동안 삼성전자랑 파트너사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이번 협업으로 그렇게 좀 강한 재료에 부각은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일단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강화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버브 반도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 특히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전용, 특히 이제 AI 가전용 쪽에 지금 기술력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가전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어버브 반도체 쪽에 대한 고객사 좀 다변 현상들이 또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버브 반도체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붙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제 자회사 윈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 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일단은 어버버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낸드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 좀 강한 흐름들이 많이 못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HBM AI 반도체 쪽에 좀 많은 집중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 좀 파운드리 포럼 개최 이후로 삼성전자가 이쪽에 좀 집중을 한다라는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후에는 좀 연쇄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일단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거래 대금들의 양에 좀 축소폭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거래 대금에 밀리면서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기간 조정이 일단 좀 강하게 나왔을 뿐이지 다시 한 번 더 좀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이런 브레이크 작용을 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 중장기 입형 한 1년선, 2년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인을 좀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입형도 지금은 좀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간 조정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좀 입형에 대한 지지를 받고 좀 강하게 또 상승력이나 아니면 좀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상승 추세를 높여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방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방산주는 사실 최근에 보면 뭐 수출도 잘 되고 수주 잔고도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그에 발을 맞춰야 하는데 뭐 일정이 나오거나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 주가가 그때그때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추세 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방산주가 저는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방산주들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뭐 유로 사토리라고 해가지고 방산 전시회가 열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루마니아 쪽에서도 이제 무기 수주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한화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LIG 넥선 같은 경우도 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근데 오늘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올라온 것은 맞는데 전반적인 이제 추세 자체도 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현대로템이나 LIG 넥선을 좀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말씀하시는 분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더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LIG 넥선이나 현대로템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LIG 넥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업이 이제 신궁이라고 해서 천궁이라고 해서 무기를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궁이죠, 신궁.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천궁입니다. 천궁.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천궁 2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루마니아 쪽에다가 수출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에도 수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국방 예산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400조 정도를 늘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GDP에서 4%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동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무기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나토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뭐 방산 예산, 국방 예산 같은 이야기인데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선 전 LIG 넥선이 그래도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최근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 트렌드 자체가 매출과 수출을 통한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환율적인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인도 법인 IPO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겠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뭐 이걸 우리가 그 환율 쪽과 엮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서는 어쨌든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에는 수출이 잘 된다라는 거,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숫자로 찍히는 것들이 네. 과거에 비해서는 확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국가들 중에서 탑4로 목표로 잡고 있는데 4위에서 10위까지가 거의 비슷해요. 전 세계적인 점유율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뒷구간에 있는데 많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방산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중에서 이제 LIG 넥스원이 신고가이긴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오는 상태에서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방산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자동차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도 52주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IPO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종목별로 매력도는 어디가 더 높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일단 이제 현대랑 기아만 딱 놓고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거의 현대차로 좀 많이 몰리기도 할 거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펀더멘탈 쪽으로만 본다면 현대보다 기아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주가에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인도법인 IPO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관련 1차 벤더사 부품사들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수급 사이클이 돌아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만 일단 주가의 레벨적인 부분들과 밸류에이션을 좀 매력도를 높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는 현대보다 기아가 조금은 더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 일단은 하반기 EV3에 대한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전기차 라인업 쪽, 특히 이제 볼륨 모델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 라인업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저는 현대보다 기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차에 대한 모델, 즉 전기차의 볼륨 모델에 대한 확대가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기아가 조금 더 압도적인 매력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의 좀 판매 부분들은 이후에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여전히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판매량에도 충분히 피해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판매율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단기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볼륨 모델을 확장한다라는 부분들, 즉 전기차 쪽에 대한 신차 라인업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에 베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기아가 조금은 더 현대보다는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은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 대비해서도 고가가 좀 많이 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EV5가 이미 출시가 된 상황이고 EV3 같은 경우 국내에서 한 4천만 원대로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보조금까지 받는다 하기에는 3천만 원대 한 후반 정도로 좀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일단은 이제 인지도 부분들을 보기는 해야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EV5 중국 쪽에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그 장사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기아가 일단은 16만 원대까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16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16만 원대를 만약에 기아가 고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그 위로 26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대차보다 어떻게 보면 기아가 조금 더 상승력이 둔화가 된다고 해서 현대로 지금은 넘어가서 현대가 더 갈 것이다라는 그런 보다는 저는 일단은 수익률적인 쪽만 놓고 본다라고 할 네. 경우에는 현대보다는 기아가 조금은 더 신규분들도 저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아에 대해서 16만 원, 거기 26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기아의 주가는 13만 1,400원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해볼게요. 사실 현대차와도 엮이는 이슈가 있고요. 네. 월요일에도 다뤄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5% 넘게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뭐 차지 포인트와 협업 소식도 있고, 뭐 분기 배당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각 모멘텀 다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죠. 일단 제가 방금 전에 LIG 넥슨 말씀드렸는데 천궁도 있고 신궁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둘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제가 좀 재무를 잠깐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정답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재무에 따라서 주가가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6조입니다. 16조인데 지금 LG전자가 2024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4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PER 10배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40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4조뿐만 아니라 2026년도가 되면 5조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제 거래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번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난 5월 28일에도 그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오늘은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에어컨이라든지 냉방과 관련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뭐 가동률이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 LG전자를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특징주에서 종목군들을 달아볼 때는 이 종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거 정말 매수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오늘도 LG 디스플레이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거든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반등을 주고 있는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LG 그룹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OLED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OLED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LG전자 TV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성장할 만한 모멘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올해 TV 판매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현대차와의 그런 협력 관계에서도 모멘텀들이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만 결국에는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그런 밸류업이 되고 가치가 더 많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가전제품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재미가 없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LG전자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락을 네. 했거든요. 2023년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서 하락을 했는데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재미가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장 사업이라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LG전자가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화면에 월봉입니다. 화면상 월봉을 제가 좀 띄워놨는데 2017년도와 18년도에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 자리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변동성을 한 번 더 상방으로 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좀 새로운 레벨대로 주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더 가요.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늘은 좀 밀리고 있지만 네. 장 초반에도 많이 올라왔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 매매하시기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저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7월 달이랑 8월 달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MMF라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MMF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MMF 쪽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자금들이 언제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질 경우에 자금이 순간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6월 달, 7월 달, 8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장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부침은 있지만 지금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아마 신고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전제가 증시가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가는 매매 방법도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매매 방식을 선호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점대에 있는 종목들도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의 상승 여력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이야기 해볼게요. 넥슨 게임즈입니다. 어제 신작 프로젝트 DS 퍼블리싱 계약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 크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게임주의 투심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네. 부분들이 가장 큰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뭐 국내 투자자의 90% 이상이 자 게임주에 물려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게임주로 투자하는 분들은 10% 내외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게임주가 고가 대비치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국내 게임사 같은 경우가 뭐 결국엔 게임 아이템 확률 뭐 조작 의혹이라든지 뭐 시세 조작 의혹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이슈가 덧붙여지면서 게임주의 전반적인 투심이 좀 악화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리니지 라이크 게임 쪽에 좀 따라가는 게임주들의 추세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다 보니까 신작 부분들이 대부분 다 확률성 게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리니지 라이크가 워낙 흥행을 잘했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는 게임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게이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많이 써야만이 내 캐릭터가 강해지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지쳤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시세 조작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게임주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게임주들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나이트크로우 글로벌도 지금 글로벌에서 입증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도 이미 글로벌에서 흥행에 또 성공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 때 게임사들이 좀 신작 라인업이 좀 대거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일단 넥스게임즈 같은 경우도 신작 라인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국내랑 해외 쪽에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국내랑 해외 쪽에 좀 다수의 판권까지도 일단 획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넥슨게임즈 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던전앤파이터예요. 던전앤파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가 8억 명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PC 게임만 놓고 봐도. 근데 이제 모바일도 지금 중국 쪽에 출시를 했는데 모바일까지도 지금 앱스토어 1위까지 매출을 흥행을 하면서 그만큼 좀 던전앤파이터의 IP 원작으로 지금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해도 결국엔 글로벌 쪽에서 계속해서 입증력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주가의 기업 가치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넥슨게임즈가 오늘 좀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대금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게임즈를 만약에 좀 바라보신다. 특히 이제 넥슨게임즈를 바라본다 할 경우에는 저는 12,400원대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하단까지는 12,400원대까지만 좀 열어두면 되는데 상단은 굉장히 좀 많이 열어두셔도 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내가 손실폭은 적고 수익폭은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지금은 구간에 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는 주목해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넥슨게임즈 주목을 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이야기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수준이 중국에 비해서는 15년이나 뒤처진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억 달러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전주 바라본다 매력도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높은 걸까요? 저는 일단 우진엔텍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주로 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원전주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식품주라든지 식음료 관련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처럼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탄력도가 좀 더디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요 SMR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9억 달러를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원전 시장은 당연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풍력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지만 그 발전 원가라고 하죠. 발전 원가 부분에서 이제 원자력에 비할 바가 아직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SS가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뭐 미국에서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어느 정도 봐야겠지만 전 세계에서 원전 쪽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프랑스 그리고 미국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납기일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건설 단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단가가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납기일도 잘 맞추고 건설도 잘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폐기 정책을 원전을 이제 육성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7월 달에 뭐 체코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또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진엔텍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원전을 해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원전 해체 시장이 500조 규모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물론 단순한 비교이긴 하지만 D램 시장이 올해에 D램 시장이 한 100조 정도가 됩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약 70조 정도가 돼요. 근데 원전 해체 시장이 500조라고 한다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물론 단순 비교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규모적인 면에서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는 이야기, 원전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이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운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딱 팩트는 두 개죠. 홍해 사태가 계속 장기화가 네.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해상운임을 계속해서 연일 좀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해상운임이 지금 단기간에 지수가 꺾인다고 해도 좀 숨고르기만 좀 지나갈 뿐이지 계속해서 좀 연일 상승 흐름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항만 자동화 문제로 인해서 미국 동부항만 같은 경우도 지금 파업이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해상운임 같은 경우도 연일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HMM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 자리에서 충분하게 시장가 매수로 좀 진행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 2차를 좀 나눠놨어요. 1차 폭이 좀 적기 때문에 1차 같은 경우가 제가 19,2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2차 같은 경우는 19,200원을 정확하게 돌파해준다라고 할 경우 네. 21,000원대까지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HMM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온 섹터도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기술 경쟁력 갖춘 업체 중에 선별을 해본다면 그 안에서 수익을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소재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저 오늘 나노 신소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2차 전지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오네요.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주 쪽에서 주가가 많이 밀리는데 전 이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봇 관련주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노신소재를 준비를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 음극재 쪽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 나노신소재가 진행하고 있는 CNT 관련되어 있는 CNT 도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전제를 첨가를 하면 실리콘 음극재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 회사가 하고 있는 제가 탄소 나노튜브죠. 네.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가 들어가야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은 보셔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12만 5천 원대인데 목표가는 15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 나노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영엘리서치 최진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현재 빨간불을 켠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4종목은 소외받기 십상인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받지 않는 종목,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실적 90점, 수급도 90점 나왔고요. 모멘텀과 신호 강도는 85점, 차트는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6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 넥스틴에 대해서 HBM 검사 장비인 크로키가 경쟁사 대비해서 더 우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가보다도 34%가량 올려잡은 92,000원 정도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가져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73,600원까지 고점 터치하긴 했습니다만 이내에 미끄러지는 안타까운 흐름 가져갔습니다. 0.4%가량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실적은 85점 나왔고요. 그리고 신호 강도도 동일하게 85점, 차트와 모멘텀은 80점, 수급은 75점으로 종합 점수 81점을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 쪽에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아래에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 그리고 프리커서 쪽에서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승을 통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 넘게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 뛰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이 종목 오늘 실적 95점 나왔고요. 동일하게 신호 강도도 95점, 그리고 나머지는 90점 기록하면서 종합 점수 92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증권가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이 대신증권 역시도 지난 6월 초부터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거래일간 각각 3%, 7% 넘게 불기둥을 뿜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중에 3% 넘게 강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역시 1% 넘게 빠지고 있는 안타까운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 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7월에서 8월 우리 증시 호조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2,79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그룹주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LG전자 주가 레벨업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게임즈 이야기입니다. 12,400원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 의견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